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가시죠, 선배. 아니요, 뭘 또. 네. 바쁘셨죠, 이번 주? 예, 바쁩니다. 네. 회사에서도 바쁘고 집에서도 바쁘고. 네. 집에서는 어떤 일로? 저희가 애가 셋이어서요. 네. 돌봄과 육아로 정신이 없습니다. 네. 집에 가면. 그 와중에서도 책 준비하시나요? 책이요? 네. 예,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관련, 삼성과 언론 그런 기사 아닙니까? 그런 책? 하나 나올 때 됐잖아요. 네, 나올 때 된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소식인가요? 네, 삼성입니다. 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언론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한번 좀 따져봤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그 포털에 들어가서 삼성 이렇게 쳤더니 삼성물산 합병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주가 조작이 없었다, 이런 삼성의 주장을 기사가 한 30개 나왔네요. 이 기사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그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준 언론의 기사만 지금 한 위에 30개 있는데 아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문제가 있다고 삼성 직원들이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도 구속됐어요. 문영표랑 그분들이.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팩트는 그런데 삼성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기사가 지금 30개가 그냥 그대로 떠 있어요. 삼성 측 주장대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 예? 이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 이게 이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의 경우도 이재용을 위한 의도적인 분식 회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면 이 자본시장의 질서를 뿌리채 뒤흔드는 중대범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미래전략실 문건도 다수 확보한 상황이고 제보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용은 이 합병의 최종 수혜자다,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은 손해를 받고 이재용 부회장만 이득을 받습니다. 국민도 손해를 받고요. 예, 그리고 이재용의 경우는 앞선 2차례 검찰 조사에서 임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면서 이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언론이 또다시 이재용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 프레임이 좀 보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의 위기가 온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검찰이 잘못했다. 이런 기사 많이 나왔어요. 검찰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3번째는 이재용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3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구속영장을 치자마자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은 위험해졌어요. 신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삼성이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위험하다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쓰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는 대한민국이 어렵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프레임은 2017년 2월에 이재용 구속 당시 나왔던 언론 보도 프레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경영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최순실 씨가 이제 개명을 했는데 뇌물준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었던 건데요.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삼성 위기 프레임입니다. 어제 이제 연합뉴스가 낸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연합뉴스는 아시겠지만 연간 한 360억 정도의 세금 지원을 받는 국가기관 통신사입니다. 왜 우리 세금을 연합뉴스에 줘야 되는지 저는 언론인이고 오랫동안 연합뉴스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잘.
어제 이제 아시겠지만 이 연합뉴스 기사가 나오면 예. 이 많은 언론사들이 연합뉴스를 보고 베껴요. 그렇죠. 일보라고 하죠. 예. 연합뉴스를 보고 따라가죠. 예, 그리고 연합뉴스가 세운 어떤 사건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빨리 쓰고요. 그래서 어제 네. 구속영장 이재용 구속영장이 나오자마자 네. 포털에 떠야 되는데 안 뜨더라고요. 근데 왜 안 뜨지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한참 후에 연합뉴스가 일보로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근데 기사. 이 연합뉴스 기사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 삼성 사보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목을 보면 이 삼성 검찰 역습의 참담 경영 차질 빛나 초비상 요 기사인데요. 뭐가 참담해. 검찰이 역습하는 데가 아니고 검찰은 수사를 했던데요. 예, 제목에서부터 이제 어떤 그 방향성이 나오는데 근데 너무 기자가 좀 감정이입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삼성의 미래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이 결정됐을 때도 글로벌 경영 차질 등 후유증이 상당했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때도 주가가 좀 올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근데 이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이재용 구속 당시 2017년에 그때도 삼성이 망할 것 같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예. 하지만 구속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랐고요. 예. 삼성전자는 그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이 80억 달러 규모의 하만 인수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푸어스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후유증이 상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이후에도 연합뉴스의 이재용 띄우기가 계속 이어졌는데 최근 연이은 검찰 소환 조사 속에서도 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실에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네. 그리고 지난달 6일에는 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 과거 잘못과 단절하는 이 뉴 삼성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이후 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하는 등 이 경영 보폭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삼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일본에도 다녀오시고 중국에도 예. 다녀오시고 많이 예. 보폭을 넓히긴 했죠. 예. 그런데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좀 특수 관계잖아요. 뭐 중앙일보의 경우 이제 특수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동아일보도 뭐 사돈이고. 예, 뭐 익명의 전경련 관계자 발언을 이용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 이 삼성의 대규모 투자 결정은 이 부회장의 판단 없이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동아일보는 긴 수사에 따른 경영진 공백이 자주 발생했고 대형 인수합병까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한국의 기업 경영은 총수의 빠른 의사결정, 해외 네트워크가 큰 몫을 게 현실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삼성의 리더십 공백은 국가적인 경기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의 보도는 이 재벌 총수의 제왕적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 왜곡 보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과거에도 삼성을 비롯한 이 다른 이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 다녀왔지만 결정적으로 그룹에 위기가 없었어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원들이나 전문 경영인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에 위기가 온다는 프레임은 이 이재용과 삼성을 일체화시킨 접근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프레임이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과 연결해서 이 재벌의 이 경제 범죄를 깎아주려는 발상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오히려 한국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렵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 옥중에서도 사인은 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어떤 대기업이 있는데 이 대기업에서 한 사람이 없다고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회사가 망한다면 그거야말로 이 경영 방식에 현재 경영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이재용이 없다고 해서 망할 만큼 이 허술한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죠. 삼성의 시스템. 예. 시스템의 삼성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유능하고 수많은 이 직원들이 삼성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삼성을 지킬 거다.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 편들기 기사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지금껏 삼성한테 모든 매체들이 이런 삼성 앞에서 삼성을 위해서 삼성의 입장의 기사가 많았어요. 4559님 연합뉴스에 국민이 참담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참담해요. 그런데 검찰이 잘못했다. 이런 논조 언론 많았어요. 네, 요새 많았습니다. 검찰이 좀 욕먹을 일을 많이 했으니까 욕먹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하려는 좀 작전인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두 번째 프레임이 이제 검찰이 문제다라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기자들이 이제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보다 삼성이 더 높은 권력이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삼성이 지난 2일에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네. 제출한 뒤에 이제 검찰이 이후에 영장을 청구한 게 문제다 이런 보도인 건데요. 네. 이런 문제의식인 건데 검찰의 경우는 지난 1일에 그러니까 영장 청구 방침을 이미 확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두 번 불렀고 조사를 오래 했고 그러면 영장을 친다는 거를 뭐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에 영장 친다는 얘기는 앞서 주진우 기자의 경우도 지난주 일요일에 이제 또 유튜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몇 주 전에도 얘기했어요. 네, 몇 주 전에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미 좀 이번 주에 영장 친다는 얘기는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후 관계를 보면 이 영장 칠 거를 예상하고 삼성이 심의 소집을 신청했고 이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와 기소 시점을 뒤로 미루기 위한 삼성의 전략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봐야죠.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삼성의 여론전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 더군다나 오는 7월에 또 검찰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수사가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나 기소가 지연되면 수사가 흔들릴 위험이나 위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한겨레 정도를 제외하면 좀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 관련 보도를 보면 매일경제의 경우 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시한 채 이 구속영장을 강행해 검찰이 내부 절차조차 스스로 어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보도를 했고요. 이 기사는 좀 너무 웃겨요. 예. 네, 그리고 매경의 경우는 사설에서 이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외면하고 영장 청구부터 서두른 것은 이 수사 성과에 자신이 없어서 객관적 판단을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심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당했다면서 이재용을 어떤 그 피해자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 아시겠지만 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게 이 재벌 총수가 제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2018년에 도입했는데 수십만 건의 사건 중에 8건만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기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건데 아주 사소한 건. 그리고 검찰이 이거는 뭐 법을 어겼는데 봐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사소한 건을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은 분식 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수만 페이지짜리 장부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회계사들도 몇 주 동안 못 봐요. 금감원 직원도 담당자가 몇 달을 봐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1년 넘게 조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언론이 이거 다 잘합니다. 아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죠. 9355님은 구속이 그렇게 그룹을 어렵게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좀 못된 짓을 할 때 언론이 꾸짖었어야죠. 그렇죠? 6262님 경제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적폐청산을 위한 첫 단추는 언론개혁부터 해야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경제개혁 얘기 나옵니다. 검찰개혁 하자. 사법개혁 얘기 나옵니다. 다 얘기 나오는데 왜 언론개혁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연합뉴스에 우리 돈을 줘야 되는지 정철훈 기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네.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잘못했어? 다 그렇게 잘못했어. 너무 잘못한 것만 하면은 안 돼. 자, 그렇게까지 잘못했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아, 그래요? 예.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다. 이게 그런 주장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예. 조선일보 프레임에 네. 이거 고단 쓸 것 같아요.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경영권을 지켜야 하는 이 부회장은 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네. 이익을 받다 해도 실현 불가능한 문서상의 이익일 뿐이다. 이익을 봤으나,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주가 조작으로 설령 이익을 받다 하더라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익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네. 네. 제가 이 주장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네. 다들 이제 진행자처럼 처음에 웃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니 이런 주장이 조선일보의 사설에 실렸단 말이야라고 나는 반응이었는데 네. 너무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이거는. 집을 샀는데 몇 억이 올랐어. 근데 오르면 뭐해? 그냥 장부사 가격이잖아. 그런 거잖아. 주식을 샀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5조 원어치 올랐어요. 그래서 재산이 5조 늘었는데 그럼 뭐해? 장부사기인데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삼성이 이재용이 주식을 팔지 안 팔지 이재용이 조선일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한 그 자체가 엄청난 이익이죠. 이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 이 자체야말로 이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의 이익이기 때문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는데요. 네. 사실 조선일보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재용 입장에서 이제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2017년 2월 18일에 삼성 창사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이 됐었죠. 네. 그때 조선일보가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해서 기업을 부른 거지 기업이 청탁을 위해 박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감싸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대한민국의 명확한 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정철은 기자. 예, 대통령보다 높은 권력은 삼성이었다. 예. 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보세요. 아니 조선일보가 그렇게 숭배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정치 권력과 삼성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검찰과 삼성, 검찰이 삼성을 수사하면 검찰을 뭐라고 해요? 조선일보에서 검찰을 뭐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자, 근데 걱정되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언론이 얼마나 더 하겠어? 얼마나 어떻게 보도할까요? 네, 일단 이재용이 구속될 경우에 네. 등장할 기사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앞서서 2017년에 이재용이 수감 생활하던 시절에 등장했던 그 미담 기사가 좀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 2017년 11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었던 A씨가 지난달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네. 그의 사정을 알고 이 부회장이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따뜻하네. 이런 거 미담은 좀 많이 해주자고. 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주변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이런 보도가 나갔고요. 눈물이 날 지경이네. 예,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재용 부회장이 A씨를 위해 이 배식구로 음료수나 감을 넣어줬다고 한다. 네. 이 감은 껍질이 깎여 있었는데 A씨는 이 부회장이 직접 깎은 것 같다고 했다. 네. 감을 직접. 네. 조선일보의 감 기사는 진짜 주옥 같네요. 네, 감을 직접 깎으신. 직접 깎은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썼네요. 네, 단독 보도였고요. 예? 월간중앙의 경우는 2017년 4월호에서 한 수사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탕수육을 시켜주겠다고 권하자 예. 이 부회장이 수감 생활에 익숙해져야 하니 자장면을 먹겠다. 거절했다는 내용을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많이 나왔어요. 네. 이 기사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인간미. 그래. 이 절제미 있잖아요. 네. 탕수육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감옥에 가는데. 그런데 탕수육 나는 안 먹겠다. 이런. 자장면으로 만족하겠다. 네. 그런 보도를 또 하셨었고요. 다른 보도도 있었죠? 네, 더팩트라는 매체가 있는데 2017년 11월 23일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생활 동안 이 교도관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이 교도관들 사이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신사는 처음 봤다. 전혀 재벌 티를 내지 않는다. 이런 익명의 관계자 발언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 더 팩트는 뭐 이재용 부회장 기사를 좀 많이 내는데요. 예, 작년 12월이었죠. 이 이재용 정장 벗고 지인과 서울 탈출 하면서 예. 저기 부산행 기차 타고 힐링 외출. 그렇죠. 바람처럼 빨간 자켓을 입고 예. 가는 거를 사진 찍어서 기사를 냈어요. 예, 그때 이제 빨간 아웃도어 점퍼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예. 아무 수행자도 없이 수행 기사도 없이 비서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가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쉼없는 행보에 휴식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네. 네, 굉장히 좀 인간미가 또 물씬 풍기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만약 이재용이 구속이 되면 당시 나왔던 미담 기사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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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주시죠, 정철웅 기자. 네.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데 이 창업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 검증도 없이 경영권을 세습하고 이 총수일가 가족들이 마치 기생충처럼 회사의 단물을 빨아먹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언론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언론도 좀 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 정철웅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삼성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삼성 걱정합니다. 나라 걱정도 하고요. 나라 경제 걱정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님 한 사람을 위해서 삼성이 희생하고 삼성이 손해보고 삼성이 잘못 가고 있는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을 조금 남보다 더 하죠. 방송에서도 하죠. 그런데 다른 매체, 다른 기자들이 다 삼성 편만 들어서 제가 조금 다른 목소리도 냅니다. 이런 사람 하나 있어도 삼성한테는 괜찮아요. 삼성한테는 좋아요.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만 할 때마다 내 수명이 짧아지는데 여기서도 얼마 못하는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도 할 때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네, 불편하신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도 아는데 이게 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거고 삼성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39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3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종교 소모임에 이어 방문 판매 업체에서도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 관련 감염이 시작된 뒤 수도권 지역 내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말 대면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개원으로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의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발전에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21대 국회에 보내는 고급진, 정말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이번 한 주의 정치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그렇습니다. 감이 중요하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감 떨어졌죠? 아니요, 잘 맞고 있어요. 그래요? 아우 잘 맞아요. 오늘 열린다 그랬잖아요. 네. 네. 아, 그러셨습니까? 아주 잘 아니, 맞습니다. 그거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통합당 사람들만 맞아요. 빼고는. 뭐 통합당은 안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박시영 TV 잘 되고 있습니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영일 평론가님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내일은 쉽니다. 내일은 쉬어요? 현충일이어서 현충일. 기념식을 수중계합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안 쉬는데요. 절대 안 쉬죠. 드디어 오늘 21대 국회 본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네. 오늘 열리기로 했으니까 열어야 하죠. 그런데 네. 법대로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게 이제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례라는 게. 오랫동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날 반드시 해야 한다. 7일 만에 국회 개원 7일 만에 개원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회부터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는 통합당에서는 과거에 늘 해왔던 방식대로 5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 민주당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행을 새롭게 만들자. 그래서 법대로 하자. 그리고 원구성 문제는 협상을 하더라도 국회 개원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명확하게 이해찬 당대표가 못을 박았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등원하면서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네. 지금 계속 기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렇죠.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공포를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기서 밀리면 자기가 또 이게 그 다음부터 정치 행로가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큰 싸움이 됐어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이제 주목해야 할 게 박병석 신임 의장의 네네.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단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본인이 결단하겠다. 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이런 거 아닙니까? 국회 운영에 있어서 소수 야당을 존중을 해야겠지만 만약 끝까지 강대강 대립 속에서 양보가 안 돼서 합의가 이루지 못하면 직권 결정한다. 직권 상정을 해서 다수결의 원리대로 네. 처리하겠다. 이걸 암시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 표결로 들어가면요. 네. 민주당이 다 가져가요. 근데요. 거기서 머리를 쓸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래요. 자,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3차 추경이 중요하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경제 체제를 선언하고 있어요. 네. 사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도 이게 매일 걱정이지만 경제는 점점 주저앉고 있고 자 올해 연 후반이 되면은 결산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게 IMF 같은 국제 이제 경제 기구나 아니면 국내 한은이나 다 지금 마이너스 역성장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 홍남기 부총리는 역성장은 절대 없다. 0%라도 맞겠다고 하고 플러스로 있죠. 만들어내겠다. 네. 이건 이제 의지인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제 경제가 주저앉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추경에 방점이 있어요. 그 한국형 뉴딜에 방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결위를 가져올 것인데 법사위는 줘도 됩니다. 전 줍니다. 저 같으면.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지금의 법사위는 상원이잖아요. 게이트 키퍼잖아요. 네. 법사위를 막혀서는 줄줄이 입법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국회법을 바꿔야죠. 지금 일하는 국회법 안에 들어 있어요. 네. 체계하고 자구심사 그 뺀다고. 반대하잖아요. 통합당이. 그걸 관철해야죠. 이거 통합당이 그걸 반대하고 있죠. 통합당이 그걸 반대하는데 일하는 국회법을 관철시켜서 법사위를 원복시켜야죠.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이거 안 고치면은 두고두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병석 신임 의장이 주문한 거는 일요일 날 회동하자 제안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뭐냐면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내놔라 이 얘기거든요. 네. 하나씩 내놔라. 그러면 민주당은 18대 0 이건 양보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11대 7이든 11대 12대 6이든 11대 7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양보합니다. 그러면 통합당은 뭘 양보할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법사위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 예상은 법사위원장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절대 양보를 양보할 못할 수 거다.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통합당이 못 받아들이면 표결 처리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가져가고 저는 거꾸로 애결이 애결위를 문제는 준다. 오히려 통합당한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판 뉴딜이나 추경 문제에 대해서 통합당이 발목을 세게 잡을 수가 없어요. 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걸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반쪽짜리 개원이 됐다 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김종인 못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뭐 우리가 과거처럼 발목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치자님도 지금 박 대표 생각에 조금 기우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른아이님이 네. 최평론가님 라이브 하시네 이렇게 왔어요. 아니 저는 감 떨어져. 그러니까 저는 늘 라이브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제 이야기가 많이 맞았다. 많이 맞췄죠. 100%라고 얘기 못하지만 네. 그래서 이게 묘가 있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자, 저는 간다. 어떻게? 저는 그렇게 예결위를 민주당이 가져간다. 네. 법사위를 야당이 준다. 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이라는 국회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그래서 가지고 법안들이.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를 뺀다. 그래서 특히 법안들이 역할을. 가서 법사위에서 멈춰는 그 병목 현상을 없앤다. 그거는 없애야 돼요. 그게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통합당이 얻는 게 뭐야? 애결이 뺏겼고 법사위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럼 통합당이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손해만 보잖아. 11대 7이라며. 에이 그거야 기본 깔고 가는 거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자, 좀 안 줄 수도 있는데. 자 둘이 제가 볼 때는 이 협상 많이 안 해봤어. 자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자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 건지 네네. 자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됩니다. 정봉환님 법사위 예결이 다 가져오고 16개 상임위 야당이 줘라 이렇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 자 되죠, 안 되죠. 0646님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회기 업무 시 퇴실하는 것은 안 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그거는 얘기. 공감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늘 국회에 화를 좀 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과연 이 개원할까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 중에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개원이다. 예. 왜냐하면 학생이 계약했는데 학교를 안 가요. 무단결석이에요. 그러면 이게 쭉 며칠 안 가면 퇴학이에요. 직장인이 무단결근하면 해고 사유예요. 근데 국회의원은 왜 국회를 안 가는데 아무 벌을 안 받아요? 이건 국민정서에 어긋나. 심지어는 그 막대한 세비, 의원실, 9명의 보좌관 이 비용을 다 누가 내? 국민이 내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해?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바뀐 게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옛날에는 우러러 봤지만 이제 우러러 보지 않고 종이잖아요. 국민의 주권자 종이잖아. 의식이 생겼죠. 네. 주권자. 그 국민이 시키면 일을 해야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그런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 갑질했나? 아니죠. 아니 종 그럴 맞죠? 수 있죠. 예, 그런 말씀. 이라고 볼 수 있죠. 피고용인이라고 머슴이라고 할까요? 얘기를 많이 하죠. 머슴. 피고용. 스스로 머슴이라고 하죠. 제가 할 얘기를 까먹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두 분께서 상임위 배분은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이제 예측을 해주셔야 됩니다. 1156님이 이거 하나씩 예상하고 출연료 몰아주기로 해요. 그런데 여기는 공영방송입니다. 이건 KBS에서는 타짜네요. 근데 안 돼요. 여기는 조작 안 돼. 사행성 조작은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이번 총선 때 투표 마치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뉴스공장에서 맞췄어요. 맞췄어. 출연료 몰아주기 했습니다. 돈 들어온 거는 똑같습니다. 1인분이야. 1인분이. 원래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르진 않고 제가 손모가지 한 분씩 잡고 있을게요. 네네 좋아요. 잡고만 있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합의가 안 됐을 때 단독으로 직권상정을 하면 통합당이 만약에 퇴청을 하잖아요. 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네, 크죠. 왜냐하면 피결 처리하면 진짜 18대 0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잠깐 교통정보센터 다녀와서 좋다. 다녀와서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퇴근길 금요일답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부근까지 14km 정체고요. 비봉 부근에서 용담 터널까지나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조암 부근에서 송산 휴게소 쪽으로 20km 가까이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통영 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향인데요. 사천 1터널을 지나 2차로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2차 사고 위험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간선도로 사고 소식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여파가 더해졌습니다. 용비교부터 월계 1교까지 가는데 40분 넘게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홍승표님이 드디어 주진우 약반 진행이 하는데 그건 아니고 약간
약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박시영 대표가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실의 경지. 이게 타이밍을 그건 아니고 쥐락펴락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요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7일 날이죠. 일요일이면. 네. 근데 8일 날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맞아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예. 그런데 7일 날까지 합의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박병석 의장이 며칠간 더 여유를 줄 거예요. 왜냐하면 8일 날 바로 직권상정에서 표결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좀 있어요. 크다.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며칠 한두 번 더 줄 겁니다. 근데 마지노선은 15일이에요. 15일. 15일을 넘기면 추경을 6월 말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일정상 15일 전에 끝내야 돼요. 그러면 한두 번 더 연기를 해주되 금요일이든 다음 주 금요일이든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이든 본회의를 개최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처리할 때 통합당이 안 들어오겠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법사위원장부터 처리할 겁니다. 그렇지. 통과시켜. 그렇지.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예결위원장 이 부분은 제일 뒤에 놔둬. 나머지 11개 처리할 것들을 쭉쭉 처리해. 그래서 예결위원장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세모이라고 보고요. 통합당의 자세를 보고 이 정무적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는 처리하지 않아. 그 통합당 몫이야. 예를 들면 국토위원장이라든가 산자위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알짜배기. 상당히 선호하는 상임위들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11대 7, 그 정도면 뭐 민주당이 양보할 만큼 했네. 했네. 통합당도 들어와야 배려했네. 되겠네. 이렇게 비춰지도록 정무적 관리를 할 겁니다. 안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배려했네. 그러니까 비슷해요. 저도 박시영 대표 데이터 그리고 숫자 날짜 나오고 이 얘기가 굉장히 네네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 A 시나리오. 야, 데이터입니다. 이거 일단. 배팅 하나. 자, 하나. 두 저는 번째. 이제 시나리오 B. 자, 시나리오 초기. B는 이번 주말에 합의가 대략 이루어져요. 오호. 왜냐하면 시나리오가 몇 개 없어요. 이게 300명 가지고 18개 상임위 배분하고 여야가 몇 개씩 나누느냐 이게 별게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파격을 시도할 것이다. 예결위를 가지고 온다. 이 여당이. 그리고 법사위를 툭 준다. 그리고 법사위를 게이트키퍼를 하지 못하게 이거는 21대 국회 문제가 아니라 22대 23대를 바라보는 포석이에요. 법사위의 이 자구체계 이 수정 기능 그야말로 게이트키퍼 역할하는 건 이번에 빼야 돼요. 21대. 그게 맞아.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원 구성하는 데만 표결하는 게 아니라 법을 상정해서 표결해도 민주당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합의 정신, 국회 선진화법 이걸 계속 얘기하겠지만 앵무새처럼 그럼 뭐해? 일을 안 하는데 일에 참여해야지. 보이콧하면은 그건 야당 책임이고 집 나간 사람 책임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일하는 국회법을 표결 처리해서 관철시키는 게 민주당이 더 잘하는 일이다. 아니 뭐 그러면 충분히 인정하고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네. 저는 합의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합의를 하는데 8일 날 개원하는 실제적으로 상임위가 만약에 그렇게 합의를 하잖아요. 민주당 이제 의원총회를 월요일날 붙일 거 아닙니까? 만약 일요일날 원내대표끼리 그게 구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렇죠. 각 당의 의원총회를 월요일날 붙일 겁니다. 오전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거부됩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만약에 법사위 넘기는 걸로 하고 예결위원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 네. 의원총회 월요일날 거부됩니다. 100% 거부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합당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한테 양보를 했어. 만약에 통합당이. 그러면 또 거부됩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이게 옥신각신 한 두세 번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8일날 처리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지금 이 통합당은요 비대위 체제잖아요. 지금 이제 누가 나서줘야 되냐면 우선 원내대표들이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눈여겨본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강기정 청와대 정무석이 대통령 난 가지고 갔어요. 네. 분위기가 제법 훈훈했어요. 이해찬 대표 88년 이래 악연의 두 사람 서로 만났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거기 4년 전에 내 자리였는데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얼굴은 굳어 있던데 두 분 다? 아니에요. 분위기 괜찮았어요. 아니에요. 사진 찍은 거 보세요. 그 두 분의 얼굴이 원래 좀 그래. 안 만나야 할 사람들. 표정이 이렇게 밝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 두 분 다. 항상 표정들이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오늘 캐릭터로는 훈훈했어. 심상정하고 김종인 만날 때 봐봐. 그때 김종인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훈훈했지.
그 다르잖아. 이해찬 당대표 만날 그 때하고. 워낙 지켜줬거든. 심상정 대표가 기본소득 그런 건 얘기하면서 그런 면은 네, 있죠. 대환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대표한테 맨날 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맨날 지금이 지고, 그리고 악연도 합리적인 논리성으로는 저는 이 박시영 대표 말이 상당히 근거 있고 일리가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에서 좀 극적인 반전이 네. 초반에 벌어질 수 있는 게 원구성의 문제다. 그래서 아까 양보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을 봤을 때 저는 법사위를 왜 의원총회에서까지 거부할 정도로 악착같이 여야 모두 지키려고 하느냐 하면 그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네. 자. 근데 그 힘을 이제 뺄 때가 아니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기 그 힘도 있고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개혁이라든가 아니 그래서 이 어떻게 문제 워낙 되냐고 중요하니까. 빨리 정리를 해줘봐. 다 했잖아요. 여기는 예, 여기 박시영 대표는 했고 정리했고 자. 저는 법사위를 야당에게 던져. 네. 그리고 예결위 가지고 와 네. 민주당이 네. 그리고 나서 12대 6 정도로 상임위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이야기한 알짜 상임위 네. 이 교육이든 국토교통이든 중에 하나 정도는 야당에게 양보하는 선에서 그리고 8일날 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절충이 된다. 8일날. 8일 전에 합의가 완료된다. 주말 끼고. 그러니까 8일날 본회의 처리된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빠르면은 내일이나 모레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늦으면 8일날 나온다고. 그리고 원구성 박시영 아니. 대표는 15일까지 간다. 15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15일. 주 말. 아, 그 알겠습니다. 12일 금요일 우리가 그때 모이니까 다시. 둘이 의견이 갈려서 참 좋다. 그죠. 청취자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당히 지금 모험수를 던진 거예요. 그렇죠. 확률로 치면 밑자락 박 까는 대표 것 봐. 90대 나 10이야. 밑자락 쫙 할 때, 깔잖아요. 네. 빠져나갈 그래도 이 구멍만. 감이나 촉은 던진다니까 일단 네, 던지고 네, 보는 거죠. 좋습니다. 네. 밑자락 까는 거지 밑장을 빼는 건 아닙니다. 네. 밑장 빼기 아니에요. 3389님 주진우 기자님 책임지세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라이브를 들으면서 와요. 회사에서 집까지 30분 거리인데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안 들어와요. 라디오들이 지금 도착했는데 끝나면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계속 지금 말을 길게 얘기하고 못 들어가셨어요. 이분. 내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우철님 법대로 나라 운영 한번 해봅시다. 4년 법대로 한다고 무슨 일 있겠어요? 잘못하면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이 표로 말하겠죠. 심판하는 이런 거지. 분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은 모양새보다는 실리를 챙기겠다. 그러니까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면 재집권 힘들다. 네. 국정 성과를 챙겨야 한다. 그건 이런 동감. 절박한 심정이 그건 있죠. 동감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법대로 해라. 그리고 일해라.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모두에게. 만약에 민주당이 잘못하면 곧바로 회차로 듭니다. 아, 그럼요. 네. 김무통 86님은 여태 합의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에 표결하고 공수처 서둘러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둘러니까 쥐둘려가 생각납니다. 네. 김은기 의장의. 네. 2081님은 조만간 단식 삭발 절차가 예상되지만 아니, 제발 아니. 예상이 빗나가기. 그렇게 안 갈 거예요. 이번 국회에 단식 삭발 없을까요? 전 없을 거라고. 봐요. 이번 국회 네. 그건 모르죠. 모르죠. 4년 동안은 아직. 모르고. 근데 초반은 어렵죠. 네. 초반은 어려운데 작년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존에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대목이 히틀러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의원들 보면 튀는 의원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요. 삭발하면 또 그 재선 확률이 높다고. 이번엔 다 떨어졌죠. 이현주 의원도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도 황교안 또 이 전 김종인 흔들기는 도대체 제가 또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한두 방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야. 네. 근데 출근한 지 이틀 사흘 만에 막 내부 비판이 나와서 아니 일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죠. 네. 김종인 첫 일주일인데.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른 건 몰라도 여론을 끌고 가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셔서 의제 선점 능력이 지금 나오고 그리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뭘 하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이 축혀줄 거예요. 맞아요. 네, 또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여론은 모르지만 언론이 추켜줄 수 있죠. 그렇죠. 언론이 그렇습니다. 정경은님 국회 지켜보는 국민 더 이상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그런데 스트레스를 줄 거예요. 국회는 줍니다. 많이 줍니다. 주죠. 네. 5502님 저도 주차장에서 주진우 라이브 듣느라 아이고, 집에 다들.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청취율 높아지겠는데. 네, 이거 뭐 좀 괜찮아져야죠. 자, 그리고 상임위를 배분하고 네. 그 다음에 국회는 숙제는 뭡니까? 추경하고 공수처죠. 추경하고 공수처는 어떻게 됩니까? 추경은 이제 넘어오면 예결위원장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결위원장.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래 소신 자체가 경제가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크다. 그 얘기는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다만 꼭 필요한 데 쓰이는 예산으로 구성이 됐느냐. 그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서 의견을 내겠다. 이런 그 얘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이해찬 대표를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경제 전문가라고 자타 공인이기 때문에 추경 많이 하는 거 좋은데 투입하는 거 좋은데 항목은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니 나는 따져보겠다.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100조 원 얘기를 했었어요. 김종인 선거 때. 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재정 명령권을 행사해야 한다. 얼마 전인데 뭐 대통령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근데 35조짜리 지금 들고 온 거 아닙니까 정부가? 더 늘려라 2배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나요? 그러면 35조 받고 2배 더. 2배 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 국면에서. 네, 이 국면에서. 아니 근데 전 못 치고 나가는 게 안에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지금 기본소득 던져서 분위기 좋았는데 보편적 이 기본소득이 아니고 다시 또 선별적 기본소득으로 돌아갔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부의 지지층과 내부 단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입장이 주춤한 게 패착이에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 재원 대책에 대한 지금 별로 보관이 없어. 그렇죠. 증세를 지금 막 드라이브 걸 수도 없고 증세로도 한계가 있고. 재원에 대한 방법이 별로 안 떠오르니까 일각에서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기본소득을 드라이브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뭐 섹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미 만 24세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주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6개월 한시적이지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당내 반발도 있고 아직 좀 설익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보 의제를 가지고 전국의 주도권을 좀 잡고 대선의 미래 의제를 좀 선점하자 이런 그렇죠. 차원에서 딱 잡은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가 떠오른단 말이야. 먼저 선점했고 김종인이 받았고 안철수가 지금 따라왔죠. 뭐랄까 발을 한쪽 담갔다 이런 묻었어, 느낌인데 같이. 그래서 커졌어요. 거기에 이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민 고용보험 이 이슈를 가지고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 그다음에 자영업들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하겠다. 노동자. 그렇게 진도를 빼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전면적으로 하자. 조속히 하자. 이런 좀 더 강한 입장을 지금 필요하고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맞짱 뜨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책에 관련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서 두 기관의 정책 브레인들을 모시고 한판 붙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는 참 이건 장사 아닙니까? 이건 좋은 거죠. 이런 좋은 정보를 아니야? 주셔야죠.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네. 0393님 저도 3살짜리 딸내미가 아빠 언제 와 하고 기다리는데 아이고. 주차하고 듣고 있네요. 했어요. 1056님은 족발집 포장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영앤영 코너 너무 좋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2456님 주차하고 KBS 콩으로 갈아타고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아이고 네. 잘 타셨어요? 5077님 긴장감 100배. 저도 주차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영앤영을 다 듣고 있습니다. 0689님 저도 주차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이드님 반쪽 해온 프레임이 언론에 도배되는 것만 봐도 언론은 아직도 미통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지적했고요. 김은미님 일각에서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기자님들이 어법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이군성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에 국회 그런 대로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1902님 이번에는 손에 장 지진다고 했으면 꼭 약속 지켜야 되는데 약속 지키는 의원들 됐으면 하는데 언제나 장 지지나 기다렸는데 꼭 뭐 어렵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의식이 정치적 각성을 탄핵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했고 이번엔 또 1라운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국민의 의식의 고양 지점을 보면 주권자 의식이 크게 형성된 게 탄핵 국면이었습니다. 네. 2라운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코로나 국면을 보면서 리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KBS에서
저기 시사인하고 조사를 했죠. 뭐냐면 그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전후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했더니 숫자 얘기 안 할 거지? 세금 쓰는 게 아깝지 않다. 아, 좋다. 세금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정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그 수준을 따라와줘야 한다.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건 기본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언론 문제 하나 짚을게요. 네. 반쪽 개원. 네. 이건 저는 결사반대예요. 이게 제가 오늘 방송에서 생방에서 하고 있길래 아니 5분의 3이 출석을 했고요. 191, 3분의 193. 1이 지금 이 결석을 한 개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합당은 이제 출석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고 나왔다가 나가버렸단 말이야. 네. 제가 교수면은 이거 출석 인정 안 하죠. 그렇죠.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나가버렸어. 표결을 하는데. 출석 체크하려고 하는 나가버린 그럼 거지. 학생이 공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X 3분의 1은 결석이고 자 5분의 3만 출석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반쪽 그러니까 이건 20대에는 반쪽이라고 얘기도 뭐 무방했지만 이젠 반쪽이 아니다. 저는 이걸 전제로 하고 하자. 개원 정상화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원 정상화 프레임으로 가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건 인정.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한번 데이터와 감을 볼까요? 공수처는 지금 후속 법안들을 3가지 처리해야 하잖아요. 하위 법령. 하위 법령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통합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합의는 잘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표결 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지금 고민스러운 것은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하는데 하기로 했어요 이미. 예. 그러면 이제 후속 법안이 빨리 끝내야 일을 하죠. 일을 하고 공수처장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가 그렇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랄까요 6월 말 전에 진짜 6월 한 20일 전에는 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그런데 6월 20일. 그래서 7월 15일이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런데 쉽지 않아 저는 보이죠? 네. 이 제일 중요한 건 여야 모두 1호 법안을 뽑았어요. 이 민주당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에요. 네. 국회를 개원하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게 이 과거처럼 이 법안 발의만 해놓고 20대를 보세요. 지금 15,000개 법안을 폐기합니다. 스스로 쓰레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에 주장하는 것 중에 마음에 딱 든 게 이번에 그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법. 내용 중에 국정감사를 우리는 보통 이제 추석 지나고 그 9월, 10월에 하는 정기국회 거지. 때 하거든요. 근데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예산과 관련된 심의는 졸속으로 해요. 맞아요. 쪽지 예산 뭐 맞아요,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국정감사를 땡기자 9월 이전으로 바로 하자는 겁니다. 네. 그건 아주 잘한 근데 사탕인 그건 것 이미 같아요. 정했던 거야. 이 국정감사를 쪼개서 하자. 예, 8월, 9월, 10월 상시적으로 하자. 이 얘기는 했는데 이제 지키질 않았지. 지난 20대에서요. 말만 있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일하는 국회법을 관철시키는 게 민주당의 1호 법안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야당도 국민의식을 눈치 보죠. 그래서 민생 패키지 법안을 냈어요. 그럼 저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각각 1호 법안을 첫 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법사위는 원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체로 저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그 충원을 하자면 당부를 하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추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사고를 하셔서 본인이 보기에 35조 갖고는 택도 없다. 만약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뭐 치고 나가라. 통합당에 치고 나가서 더 흐름 완전히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줘야 한다. 10조 들어가잖아요. 10조 1인당 20만 원씩. 이거는 가구가 아니라 1인당 국민 20만 1인당 20만 원씩 하면 10조 들어가는데 네. 만약 국민 1인당 한 60만 원 정도의 이 기본 소득을 주려면 매월 계산상 한 이게 40조 한 30조 아니 난 거기까지 내외의 바라지도 돈이 않아. 들어간단 말이야. 2차 재난지원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20만 원 1인당 이거 반영합시다. 이렇게 나와도 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받아도 된다. 제가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무료로. 들을까? 근데 거기도 지금 어느 쪽이 두 분. 조금 있다할까요? 얘기 그 방송 끝나고요 화장실 앞에서 30분 동안 두 분 얘기하고 가세요. 주차장에서. 나 주차장 좋다. 벌리서는 입장에서. 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영현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 오늘 네. 너무 이 발언 선점권을 뺏겼다. 인사해 주십시오. 최영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절치부십 돌아오겠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56님이 오페라 같이 늦으면 본회의장 문 걸어 잠궈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무슨 노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난 이 노래 처음 들었네.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들으면서 법사위 아무한테나 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금요일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721님, 전 예전에 주차장에서 주진우 라이브 듣다가 배터리 방전돼서 긴급 출동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걸 라디오 어플로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양펀치님, 주진우의 주차장 신코너인가요? 아닙니다. 영앤영에서 두 평론가님 대표님이 주차장에서 설전을 벌일 거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요.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괜찮다 먼저 가라 말